안녕하세요, 여러분. 3강에서는 드디어 스톡옵션 행사 절차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이제 드디어 약속한 시간이 지나고 스톡옵션을 행사할 시기가 도래했네요. 근데 부여받은 스톡옵션 그냥 행사하겠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랍니다. 행사 절차에 대해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스톡옵션 행사 절차 중 권리자분께서 해주셔야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행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 신주 인수 대금을 납입하는 것인데요. 여기까지 하면 권리자가 할 일은 끝났어요. 그 후 회사에서는 신주 발행으로 인한 유상증자 등기를 진행하고 권리자에게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스톡옵션의 행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스톡옵션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제일 처음 해야 할 일은 스톡옵션 청구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거예요. 행사 청구의 의미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 내에 권리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에요. 행사 청구서에는 얼만큼의 주식을 언제 행사할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요. 행사 청구를 포함한 행사 절차에 대한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보통 회사에서는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1년에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횟수를 1회에서 2회 정도로 제한해요. 행사 청구서를 받은 회사는 권리자에게 신주 인수대금을 이체할 법인 계좌를 안내하고 권리자는 해당 계좌로 행사가액을 납입합니다. 행사가액은 본인이 행사할 스톡옵션 수량의 주당 행사가액을 곱하면 되어요. 예를 들어 스톡옵션 500주를 주당 2만 원에 행사한다면 총 1000만 원을 이체하면 되겠죠. 권리자는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즉시 상법에 따라 회사의 주주가 되어요. 회사는 권리자로부터 신주인수 대금을 받은 직후 유상증자 등기로 주식 발행 절차를 시작해야 한답니다. 이제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회사의 주주가 되셨네요. 가지고 계신 주식은 언제 누구에게 팔 수 있을지 궁금하실 거예요. 가장 흔히 이루어지는 케이스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M&A 시 인수기업, 즉 우리 회사를 인수하는 기업에게 주식을 판매할 수 있어요.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주식 인수 방식이 흔히 사용되는 M&A의 방식입니다. 인수 기업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때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주가 된 직원도 주식을 함께 판매할 수 있어요. 혹은 회사가 상장하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회사의 대표님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주식을 팔 수도 있어요. 상장이나 M&A가 되기 전에 주식을 판매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스톡옵션 계약서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려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이해관계자가 주식을 먼저 살 권리를 갖는다는 우선 매수권 조항이 있어요. 이해관계자는 보통 대표님이고요. 회사와 관계가 적은 제3자나 경쟁업체에 주식을 파는 경우 정보 유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원활한 회사의 운영을 위해 대표님은 주주의 수를 관리할 필요도 있어요. 퇴사 등의 사유로 제3자에게 주식을 처분하시려면 계약서 먼저 확인하신 다음 대표님과 논의 후 대표님에게 판매할 수 있어요. 그럼 이번 강의의 핵심인 세금에 대해 파헤쳐 볼게요. 가장 중요한 세금 얘기가 왜 3강에서야 나왔냐고요?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때에는 세금을 납부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스톡옵션으로 산 주식을 팔 때 뿐만 아니라 스톡옵션 권리를 행사할 때에도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주가 되면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불구하고 실제로 얻은 금전적인 이익은 없지만 국가는 주식을 다른 사람보다 싸게 샀다는 그 자체로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고 과세해요. 회사에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된 이후 시간이 지나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도 양도 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해요. 이렇게 스톡옵션 권리자가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은 총 2번 발생합니다. 먼저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는지 알아볼게요. 재직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발생한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세로 과세되며 퇴직 이후에 행사를 했다면 기타 소득세로 과세되어요. 재직 중인 상태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한 케이스를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기존 급여에 행사이익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계산해서 원천 징수 후 세금을 납부해요. 예를 들어 급여가 5천만 원인 사람의 행사이익이 3억이라면 과세표준액은 총 3억 5천만 원이 되겠죠. 과세표준액에 따라 소득세율이 올라가 연봉만 따졌을 때 642만 원이던 세금이 약 1억 1천만 원대까지 올라간답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액은 2023년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려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주가 되고 나서 이후 본인이 가진 주식을 처분할 때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행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셔야 해요. 행사 당시에 시가를 초과하여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비상장 주식 상태로 매도 시 해당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양도했다면 7, 8월 중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죠. 대부분 스톡옵션을 행사하시는 분들은 비상장 기업의 소액 주주에 해당하실 텐데 이때 양도소득세율 10%가 붙어요. 만약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세금 신고는 진행해 주셔야 하는 점 말씀드려요. 세금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벤처기업의 임직원에 한해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요. 총 3가지 특례가 존재하는데 모두 부여 당시 벤처기업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회사가 벤처기업 인증까지 받으신 상태여야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신청이 비교적 쉽고 많이들 사용하시는 혜택부터 설명드릴게요. 바로 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인데요. 비과세 특례는 말 그대로 연간 행사 이익을 2억 원까지 과세하지 않는 혜택이고 분할납부 특례는 행사 이익 중 비과세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큰 금액을 일시납하여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특례입니다. 비과세 특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만약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3억 원인 사람이 있다면 행사이익에 따른 과세표준액은 1억 원으로 줄어들겠죠. 근로소득 및 행사이익까지 포함해 애초에 3억 5천만 원이던 과세표준액이 1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들어 당해 소득세가 약 1억 1,400만 원에서 3,760만 원으로 7,700만 원이나 감소하게 됩니다. 23년 1월 1일 이후 행사하는 건부터 비과세 금액이 전년도 5천만 원에서 2억으로 향상되었어요. 하지만 근로소득자에게 3,760만 원이 작은 돈은 전혀 아니죠. 그래서 행사 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특례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일단 당해 소득세에서 연봉 5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는 제외하고 행사 이익으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해서만 5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해요. 이렇게 행사 이익에 대해 5년 동안 분할 납부를 하시면 최종적으로 당해에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특례만 적용했던 3,760만 원에서 약 1,265만 원으로 줄어들어 스톡옵션 행사로 인해 갑자기 큰 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낮아지게 된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는 행사 시점에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일괄 신고 및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근로소득세보다 양도소득세율이 낮고 납부 이연의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 행사 당시 행사이익이 3억 원 발생했다고 해도 행사 당시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추후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만 내므로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 리스크도 없앨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는 양도금액에서 행사비용을 제외하고 확정되어요. 양도할 때 세금을 4억으로 보면 양도소득세율 10%를 기준으로 4천만 원만 세금을 납부하시면 돼요. 1억 1,460만 원이던 세금이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면 4천만 원으로 7,460만 원 이상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요. 행사 당시 세금을 내지 않고 미뤄서 낼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청 방법과 요건이 복잡한 것이 바로 과세이연 특례랍니다. 과세이연 특례 적용 신청 방법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비과세 특례와 분할납부 특례를 신청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행사이익이 2억 원 이하라면 별도로 비과세 특례를 위해 직원이 해야 하는 일은 없어요. 회사만 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한 이듬해 2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비과세 특례 적용 명세서를 제출해주면 됩니다. 행사 이익이 비과세 한도 금액인 2억 원 이상이면 분할납부 특례 신청을 위해 직원은 행사한 다음 달까지 회사에 특례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해요. 회사는 행사한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특례 적용 대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아까 제가 신청 방법이 복잡하다고 했던 과세이윤 특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먼저 과세이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내가 부여받은 스톡옵션이 세법에서 정한 적격 주식매수 선택권이어야 하는데요. 적격 주식매수 선택권이라 함은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모두 행사했을 때 지분이 10%를 초과하면 안 되며 3년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 원 이하여야 해요. 또한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이 과세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회사에서도 증권사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는 전자화된 주식, 즉 통일 주권을 발행한 상태여야 해요. 여기까지 조건이 준비되셨다면 직원은 스톡옵션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행사일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회사는 직원이 개설한 스톡옵션 전용 계좌로 주식을 입고해 준 뒤 세무서에 세제 혜택 신청을 해야 하고요. 과세 특례 신청을 위해서는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1년 내에는 처분이 불가하고 행사가액이 5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또한 회사에서도 통일주권을 발행하고 명의개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해서 과세 특례 신청 절차나 요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비과세 특례와 분할납부 특례로 세제 혜택을 받아요. 세제 혜택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톡옵션을 언제 행사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줄일 수도 있어요. 특히 당장의 현금 이익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행사 이익에 대한 세금을 줄이려면 회사의 시가가 크게 오르기 전에 행사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가 가진 행사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적을수록 행사이익이 작아지기 때문이에요. 만약 벤처기업 직원이시라면 추가로 연간 2억 원까지는 행사이익에 대해 비과세 되시니 스톡옵션 행사 기간 내에 적절히 행사 가능 수량을 나눠서 행사하여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이용하시는 것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팁입니다. 지금까지 스톡옵션 행사 절차부터 세금까지 설명드렸어요. 다시 한번 중요 내용만 정리드리자면 행사 방법은 회사에 행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안내해준 계좌로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하면 끝이라는 것. 행사 청구서는 주주에서 자동으로 제공해드리고 발송까지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이렇게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한 그 즉시 권리자는 주주가 되며 회사는 지체 없이 유상증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벤처기업의 직원이라면 비과세, 분할납부, 과세이연 특례도 활용하실 수 있으니 적절히 세제 혜택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스톡옵션의 핵심만 쏙쏙 골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